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종종 역사 돋보기 선정,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유적지 탑 100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이어 두 번째 편은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본론에 앞서 탑 100 리스트는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절의 건축물입니다. 고대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때 왕정이었던 왕국, 공화정이었던 공화국, 그리고 황제가 군림했던 제국 시절이 있습니다. 이 중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 네로 황제 재임기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도시의 절반가량이 불타버린 대규모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불타 없어진 로마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는 로마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7개의 언덕 중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큘리노 언덕 사이의 골짜기를 평평한 지명으로 메우고 호화로운 개인 궁전을 만듭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쫓겨나고 나중에 9대 황제가 됐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궁전을 헐어버리고 이곳에 대규모 원형 극장을 세우기로 합니다. 기존에 로마에 있던 극장들 대부분 로마 대화재 때 불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서기 7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무려 1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서기 80년 완성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최초의 극장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절과 고대 로마 초창기 때까지도 극장의 문화예술은 고대인들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고대 그리스 시절만 해도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공연 예술을 관람하는 반원형 극장, 이른바 시애터가 있었고, 또 고대 그리스 시절엔 도시 국가들끼리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올림픽 경기장들, 이른바 스타디움 등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런 극장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 시절 중동으로도 전파가 됐고 그대로 로마로까지 이어졌죠. 로마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앰피시어터라고 부르는 원형 내지 타원형 극장, 그리고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전차 경주장을 위한 키르쿠스도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타원형 앰피시어터 극장을 만들되 역대급 규모의 가장 거대한 원형 극장을 만들기로 하고 당대 최고의 수학자, 건축가들을 모아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극장을 지시하니 이게 콜로세움이었던 겁니다. 비단 콜로세움 설계만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은 게 아니라 당시 로마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기술력과 공법을 쏟아 부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콜로세움을 세우기 위해선 지하 12m까지 지반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12m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6m만 파고 대신 지반 위에 6m로 더 쌓아 올려서 12m 깊이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콜로세움에 동원된 흙은 이른바 로마 콘크리트라고 진흙에 화산재와 석회, 바닷물을 그리고 화산암 덩어리를 섞어 넣어 매우 튼튼한 재료를 사용을 했고 콜로세움 상층부에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재료가 필요했기에 벽돌을 사용합니다. 더불어 콜로세움을 보시면은 이 아치형 창문들이 3층 구조로 콜로세움을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 아치가 이 로마 건축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데 아치 형태를 만들면은 건물을 짓누르는 하중을 부드럽게 흘려보내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한층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콜로세움이 무려 2000년이나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도화된 건축 공법들이 총동원됐기에 가능했던 거죠. 콜로세움의 기술력뿐 아니라 이 미관상의 장식도 화려한데요. 지금은 없지만 로마 시절에는 모든 이 아치형 창문마다 전부 조각상들을 채워두었습니다. 더불어 파르테논 신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서양에서는 건축 양식을 기둥의 모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코린트식 양식이 추가가 됩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도리아와 이오니아식이 혼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콜로세움은 코린트 양식까지 총 3가지 양식이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1층의 기둥은 도리아식, 2층의 기둥은 이오니아식, 3층의 기둥은 코린트식,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의 유대인들을 탈탈 털어 약탈한 후 그 자금으로 공사 재정을 충당했답니다. 또한 콜로세움의 원래 명칭은 사실 콜로세움이 아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처음 콜로세움을 만들 때는 자기 성을 따서 폴라비우스 원형 극장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여기가 폭군 네로 황제의 개인 궁전이 있던 곳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궁전 자체는 없어졌지만 네로 황제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파괴가 됐는데 이 동상만큼은 작품적으로 완벽해서 없애지 않고 태양의 신을 위한 동상으로 모셨는데 이 동상의 이름이 콜로서스였다고 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극장을 콜로서스 근처에 있는 극장이란 뜻에서 콜로세움이란 별칭으로 불렀는데 어쩌다가 별칭이 원래 명칭보다 더 유명해져 버린 거죠. 콜로세움은 이후 다른 황제들에 의해 조금씩 더 증축이 되었고 로마 멸망 후에도 6세기까지 사용이 되다가 11세기가 넘어가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퍼져가면서 사용이 중단되다시피 했죠. 1349년에는 로마 대지진이 일어나 북쪽 벽 일부가 무너져 버려서 지금 콜로세움 일부 벽면이 단절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후 콜로세움은 교황청에서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 무솔리니 때 완전 발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열렸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전투 경기죠. 글라디에이터라고 불리는 검투사들의 1대1 혹은 다대다 전투가 있었고,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는 경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경기장에 물을 채워두고 전함을 띄우고는 해전 시합을 했다고도 합니다. 단 콜로세움에 어떻게 물을 채워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게 중론이죠. 스포츠 경기 외에도 연극 내지 공연도 종종 했으며 차마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 없는 19금 쇼나 스트립 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콜로세움에 가시면은 이 경기장의 반을 뜯어놔서 지하 구조를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지하 구조 안에는 검투사들의 개인실, 대기실, 그리고 맹수들을 가둬두었던 우리로 사용이 됐으며, 지하에는 또 검투사들이 등퇴장할 때 사용하는 도르의 원리의 원시적인 엘리베이터까지도 있었다고 하네요. 검투사들끼리 싸울 때는 한 명의 패배가 확정이 되면은 군중들은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은 상대방을 죽이라는, 흰색 두건이나 천을 흔들면은 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장에 참석한 황제 내지 귀족들이 군중들의 분위기를 살펴서 최종 결정을 내리죠. 콜로세움에서 관리했던 글라디에이터는 총 3,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름의 경우엔 또 엄청 덥기 때문에 콜로세움 천장에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차양막을 두기도 했으며, 또 여성 관중들은 뒷줄에 앉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육질의 검투사들을 보고 바람을 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네요. 무엇보다 콜로세움 경기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경기라는 게 특이합니다. 이 경기장 안에는 천한 신분부터 황제들까지 다 함께 참석했다는 거죠. 물론 신분별 콜로세움 입퇴장 루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구 80개 중에서 76개를 평민들이, 나머지 4개 입구를 황제 내지 사제들이 사용했다죠. 콜로세움 근처에는 무기고, 시체 처리소, 병원 등이 있기도 했고요. 원형 극장들은 로마 영토 내 여러 곳에서 꽤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로마의 콜로세움이었고 수용 인원이 8만 명이 넘었고 오늘날 올림픽 수영장 50개와 맞먹는 크기라고 하네요. 로마의 원형 극장 형태는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장의 원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관람을 즐기시는 분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이 일종의 성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콜로세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아까 살짝 언급했던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이라고 영화 배너에 나오는 전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콜로세움보다는 먼저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 증축 확장 공사를 하면서 가로 너비만큼은 콜로세움보다도 더 길쭉하고 수용 인원도 10만에서 20만까지 이르러서 관중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콜로세움보다 더 많답니다. 그럼에도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을 명징하게 볼 수 있는 거대한 랜드마크이면서 그 시절에 생활상과 문화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인 동시에 로마 특유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축 공법 등을 자랑하는 로마, 더 나아가 이탈리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끝나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셔서 콜로세움 찾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